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진의 알쓸 잡지 엄지입니다. 저는 감사에서 2년 이상, 텍스파트에서 1년가량 경력이 있는 회계사입니다. 사실 회계사가 투자에 대해 일반 직군의 직장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 습득한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쯤 할게요. 동시에 저는 투자에 정말 관심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 청년이기도 해요. 우리 대부분은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금수저시라면 그저 부럽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세대인 20, 30대 밀레니얼 세대가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법 중 하나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됩니다. 보통 소액을 가지고 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은 갭 투자, 청약 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앞으로 청약을 다뤄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에 앞서 오늘은 우선 갭 투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건 제 실패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1년 후쯤에 서울의 신축 빌라를 분양받게 된 사례예요. 지금은 당연히 처분했습니다. 이 골칫덩어리를 처분한 지는 얼마 안 돼요. 1년도 안 돼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어떻게 그 부동산 중개업자, 꾼이죠. 그분과 연결이 되었는지 말이죠. 과장인지 부장인지 실장인지 매번 바뀌는 명칭에도 왜 의심을 안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동산 중개소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떡하니 있었고 사장이 저와 비슷한 또래의 중개업 등록된 중개사였고 그 실장이라는 분은 저에게 등록 중개업소 조회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본인과의 첫 계약이니 이번엔 중개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부턴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 사람과의 관계의 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되어서 제가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분은 본인은 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증명하려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진짜 꾼이라는 거죠. 진짜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튼 그분 차를 타고 분양빌라를 같이 방문해서 분양 계약서를 쓰고 중개업소에 방문해서 제가 제 첫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분양이 시작된 물건인데 2019년도 하반기쯤에 제가 그걸 2억 5,500인가에 샀습니다. 갭 가격은 1,000만 원으로 2억 4,500에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주었죠. 근데 빌라 가격이 쉽게 오르나요? 서울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오르는 빌라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결국 1년 후에 이 빌라를 분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했습니다. 손절을 한 것이죠. 지금 주소를 쳐도 실거래가 정보는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슬픈 사례였습니다. 무튼 이 때문에 저는 특공 기회를 하나 날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단하게 잠깐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는 그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고요. 당연히 청약통장 1순위를 대상으로 하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생초가 미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혼인을 해야 돼요. 미혼의 경우 그러니까 특공에 해당할 여지가 좀 많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소득 기준도 있어요. 소득 기준은 공공분양의 경우와 민간분양의 경우 퍼센트가 다른데요. 둘 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 되는 건 같아요. 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민간분양의 경우 160% 이하여야 해요. 그걸 금액으로 나타낸 게 이 장표입니다. 혼자 살 때는 478만 원, 월 478만 원 이하로 벌면 생초 기준이 됩니다.
둘이 살 때는 365만 원. 각 365만 원 이하씩 벌면 생초 기준이 역시 돼요. 셋이 살게 되면 한 사람당 332만 원 이하로. 근데 셋이 살면 보통 자녀 한 명이니까 이것도 꽤 기준 금액은 높은 거죠. 아무튼 제 신축 분양 빌라 투자 실패 사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절대로 부동산 투자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가 신축 빌라 분양받기. 두 번째가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기. 빌라보다 안 오르는 게 여러분 오피스텔입니다.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취득세도 비싸요.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으로 갭투자 물건 찾을 때 내 조건으로 나오는 대부분은 아파트형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내 조건, 내가 찾는 그 갭 가격 되게 작겠죠? 가지고 있는 게 저희는 시드가 적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검색을 해보면 보통 아파트는 안 나와요. 오피스텔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안 오른다는 겁니다. 내 조건에 맞는 게 쉽게 나오면 그건 좋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역주택조합 가입하기 하면 안 돼요. 네 번째 마지막, 기획부동산 투자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신축 빌라 분양받아봤고 나머지 한 가지 오피스텔 분양받을 뻔했어요.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직접 방문을 해서 분양받을 뻔한 적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별건 없지만 그러나 모든 빌라가 오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한번 서울의 빌라 추세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사이트이고 빌라로 넣고 서울의 아무 곳이나 세권 쪽으로 가볼게요. 아까는 그냥 아무 데나 찍었던 거니까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는 하이온 팰리스 6층. 빌라 값인데도 엄청 비싸죠. 이게 지금 9년 차고 2013년도에 지어진 거고요.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일반가가 4억 1,800만 원. 2021년 올해 4월에 돼서 이게 지금 5억 2,400 정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1억 6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화면에서 보셨듯이 빌라 가격이 오르기도 해요. 물론 대부분은 안 올라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국민평수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로요. 여러분, 3.3제곱미터는 1평입니다. 그래서 84면 25평 정도죠. 지금은 수도권에서 내가 갭 투자를 하려면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그걸 따라오시면 이제 저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주로 봅니다. 갭 투자 가격을 볼 때요. 부동산 빅데이터로 들어가셔서 갭 투자 현황. 어디를 볼까요? 요새 핫한 강동구 전체 동을 보겠습니다. 이제 국민평형을 본다고 했으니까 한 7평, 5평 이거 살 거 아니잖아요. 24평 정도 이렇게 나온 걸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갭 가격이 낮은 것부터 이렇게 정렬로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4평 다성시티가 보이네요. 그 아래 거는 이제 점점 갭이 커지는 거라서 일단 위에 거 보겠습니다. 다성시티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네이버에 쳐볼게요. 나홀로 아파트인 것 같아요. 매매 전세로 놓고 실제로 아까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본 것처럼 6,900만 원 갭으로 살 수 있는 건지 지금 전세가가 또 오른 것 같네요. 그래서 전세가 한 5억 8천이라고 하면 매매가는 7억 지금 한 건 있으니까 한 갭이 1억 2천 정도 나는 거죠. 그러면 구로구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구로구는 좀 괜찮은데 한 20평 정도 볼게요. 아이클래스
구로구에 있는 아이클래스는 역시 도시형, 그러니까 오피스텔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말 나홀로고 정말 작은 단지의 149세대 오피스텔입니다. 네, 경기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 고양시로 한번 가볼까요? 고양시 덕양구 갭투자 현황 24평을 보면 3천만 원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매매 전세로 놓고 713세대니까 꽤 대단지예요. 4억 5천 매매가, 4억 1천 매매가도 있고 전세가는 전세가 없네. 전세 가격이구나. 3억 5천 전세 하나 있는 게 3억 5천이고 아까 매매가가 4억 5천이니까 4억 1천으로 제일 싼 4억 1천으로 해보면 한 6천이네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드머니 6천에서 1억 이상의 시드머니가 있어야 수도권에 갭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만한 저평가된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갭 투자 방법, 예를 들어 시드에 따른 지역 정하기 등은 청약편이 끝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라버린 이런 수도권 갭 가격을 보면 여러분 한숨이 나오시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6천이 어딨어. 6천 사실 모으기 쉬운 돈 아니잖아요. 그래도 영끌에서 사는 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투자에. 다만 집에 돈이 묶이면 기회를 놓칠 수는 있어요. 삼성전자 등 주식 흐름, 비트코인 다 놓치셨다고요? 전 기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된 자에 한해서요. 공부하고 준비된 자요. 부동산에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설명하지만 무트에서 말씀드렸듯이 갭 투자는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는 5천에서 6천 이상의 시드머니가 필요해요. 이미 폭등해서 갭 금액마저 커져버렸는데 조금 더 내 수지에 맞는 방법은 없을지 해서 찾아본 게 그래서 저는 청약입니다.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정책이 왜 나왔을까요? 로또 청약이라는 말은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청약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제 또래 대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인 1입니다. 이분은 지금 미래의 호반섬이 나시나요? 분양가만 13억인 곳인데요. 그곳을 초피 주고 사신 분이고 아예 집안이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인데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지야, 이번 생에 청약 당첨될 일은 없어. 우리 소득 요건도 안 돼. 청약 통장 빨리 해지하고 그냥 너도 초피 주고 사. 이렇게요. 여러분, 청약 당첨될 때 소득이 얼만지는 일반 분양 때 안 봐요. 특별 공급 때나 보죠. 그리고 다음 지인 2입니다. 이분은 고양시에 본가가 이미 있고 그 부모님 집이 있으시고 본가 그 세대 옆 아파트 옆 단지에 이미 갭 투자로 집을 사놓으신 분이에요. 이미 그것도 많이 올랐죠. 고양시도 많이 올랐으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어요. 엄지야, 그 공부하는 값이나 시간으로 커피나 사 먹어. 무슨 청약이야. 우린 당첨 안 돼.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듣고도 그냥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는 뭔가 믿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저가점자고 내가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난 당첨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요. 이렇게 부동산 청약은 특히 가점이 낮은 20대, 30대 초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고려조차 되지 않는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가점자를 위한 틈새 공략을 통해 우리도 청약 당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그 틈새 시장을 본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증인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선 기본적인 제 소개와 배경, 그리고 제가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청약 당첨을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